네, 안녕하세요. 멍구입니다. 오늘 조사 구분 관련 용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조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중에 이제 하게 되겠지만 전수조사가 있고요. 뒤에 나올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네, 전수조사는 전수, 그냥 모두 조사니까 전체를 조사한다. 그 전체 전자 따시면 전체 숫자를 조사한다. 그러면 전수 맞겠죠? 네, 그냥 모두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으로 예를 들면 과수원에 이제 나무가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겠죠? 과수원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사과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들이 막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들어가서 그냥 떨어진 걸 다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쭉 가면서 전부 다 세는 거예요. 원래 낙과조사 같은 거는 그래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도 해요. 네, 그냥 전체를 다 세는 게 전수조사예요. 밭작물 같은 경우도요. 전수조사가 가능한 이제 이게 콩이라든가 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 전수조사가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벼를 예를 들면 콤바인이 이제 들어가죠. 콤바인이 들어가 가지고 수확하는 거를 지켜봅니다. 손해평가사가 서가지고요. 수확하는 걸 지켜봐요.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다 수확을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수확을 해요. 그럼 그 수확한 거를 싣고 미국 처리장 같은데 이제 RPC라고 하는데요. 미국 처리장 같은 데를 들어가서 무게를 재요. 그냥 그 계약자와의 분쟁이 없어요. 그냥 수확한 게 그대로 무게로 그냥 재지니까요. 단점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하는 곳이,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해도 요즘엔 기계 수확은 많아졌지만 이렇게 RPC라든가 미국 처리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줄 거, 본인이 먹을 거, 팔 거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여의치는 않지만 어쨌든 조사가 굉장히 깔끔하죠. 계약자와의 분쟁이 없어요. 이제 낙과 같은 경우는 계약자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세고 한 1시간을 걸려서 다 세고 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3,000개가 떨어졌네요 그랬는데 자기는 5,000개 이상은 떨어진 것 같다고 다시 세라고 그래서 또 시비가 붙고 이런 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전수조사는 그 농지나 과수원에서 모두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냥 다 세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기계 수확하는 거를 콤바인으로 이제 수확하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수확하는 거를. 지켜보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수확을 한 건지, 창고에 있던 걸 갖고 온 건지 아니면은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수확하는 걸 지켜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콤바인이 이렇게 담는 것까지, 톤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에 이제 1톤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톤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다 담는 것까지 지켜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놓치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바꿔치기 같은 거 예전에는 톤백 바꿔치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분은 이제 하나니까, 톤백이 이제 하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톤백이 4-5개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지켜보지 않거나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3개로 둔갑되고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어쨌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RPC 미국 처리장에 가면 이게 누구누구 이제 끝자만 나왔네요. 누구누구 웅님 웅님의 벼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투자거든요.
이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량과 함수율이 나오죠. 네, 요거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분쟁이 없습니다. 이 밭에선 1773kg이 나온 거예요. 그냥 벼가 그냥 이렇게 전부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큰 분쟁이 없어요. 요게 전수조사입니다. 네, 다시 와서 그러면 전수조사는 농지나 뭐 과수원에서 모든 거를 그냥 전부 다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이 표본조사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목적물의 특성 혹은 뭐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의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과수원으로 예를 들게 아까 과수원의 낙과는 전수조사가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막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표본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과수원인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사과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그래서 이런 나무가 막 2,000그루 된다고 해요. 2,000그루, 2,000주 정도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다 세요? 그쵸? 그래서 요 나무, 혹은 요 나무 이렇게 제가 표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에는 17개가 떨어졌고요. 이 나무에는 13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 볼게요. 그러면 두 나무에 총 30개가 떨어진 거죠. 그죠? 이 나무는 17개 떨어졌고 이 나무는 13개가 떨어졌고 물론 이제 우리가 표본주를 2개로 선정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제가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나무에 30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한 나무에는 15개가 떨어진 거겠죠. 근데 2,000그루래요. 그러면 3만 개가 떨어진 거로 15개 곱하기 2,000이니까요. 3만 개가 떨어진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세지 않고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로 환산을 하는 거죠. 네, 요게 곧 표본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다 세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1733kg이 나왔는데 표본조사를 했을 경우는 표본 구간이 있어요. 면적에 따른 표본 구간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표본 구간이 이렇게 뭐 내구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구간을 골고루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확을 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수확을 해오고요.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갖고 나옵니다. 바깥으로. 그러면 여기의 길이, 이 가로의 길이와 이 세로의 서로의 길이를 구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서로 곱하면 여기의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1번 구간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죠? 1번 구간의 면적이 나와서 1번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300g 2번 구간도요. 여기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럼 2번 구간의 면적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뭐 600g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간별로 무게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합산을 하면 이 표본 구간의 면적이 이 면적을 전부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20제곱미터에 이거 전부 다 합쳤더니 2kg이 나왔어요. 네, 다 합쳤더니
그러니까 이 구간들의 면적을 합쳐서 20제곱미터고 g을 다 합쳤더니 2kg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위 면적당 무게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개의 나무를 합쳐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한 그루당 얼마가 한 것처럼, 그러면 얘는 1제곱미터당 얼마일까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2kg를 20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네, 2000을 2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g이 환산이 될 거고요. 그죠? 20을 2000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2020으로 나누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1제곱미터당 100g이에요. 그런데 이 농지가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의 농지다. 그럼 여기에 100g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kg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표본 조사예요. 아까 과수원과 농지 마찬가지로 표본을 추출을 해서 단위 면적을 구하고, 아까 한 그루당 얼마 했었잖아요. 과수원은 단위 면적을 이렇게 구해서 단위 면적당 몇 개, 한 그루당 15개, 1제곱미터당 100g 이렇게 구해놓고 2000그루일 때는 얼마, 5000제곱미터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게 표본 조사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자세한 건 이제 이 과목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사 방법은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사진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벼 같은 경우 이렇게 내포기를 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구간에 대한 넓이가 나오겠죠? 요 길이와 요 폭 해가지고요. 길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게 표본 구간의 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는 표본 구간이 4구간이었나 봐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4구간이에요. 아까 이제 이 안에 이제 내포기, 이게 내포기의 합이거든요. 구간도 또 4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놓고 이제 홀태라고 해서 이렇게 빗 같은 걸로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훑으면 당겨버리면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게를 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재면 구간 하나당 몇 g인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거를 다시 단위 면적당으로 구하는 거죠. 단위 면적당 몇 g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전체 농지가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다. 그러면 곱하기 3000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에서 얼마나 수확이 되는지를 대충 구할 수 있죠. 근데 표본조사는 분쟁이 조금, 전수조사와 다르게 분쟁이 조금 있는 게, 이 농지가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한 요만큼이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잘 됐어요. 파란 부분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은 피해가 심해요. 그러면 우리는 표본 구간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피해율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개만 잡고 면적은 여기가 더 넓은데도 여기 2개 잡고 여기 2개 잡으면 피해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잡고 여기에 3개 잡으면 피해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구간을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율이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약자와의 분쟁도 조금 있고요. 하지만 기계수학, 전수조사는 기계수학을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전체 중량이 무게를 잴 수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벼라든가 콩 이런 거밖에는 아직 전수조사는 도입이 안 돼요. 마늘, 양파 이런 데는 전수조사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표본 구간을 저희가 그래서 잘 선정하는 것도 손해평가사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한 바퀴를 휙 돌아보고 적당한 곳에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것도 손해평가사의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산출을 해서 총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 표본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재조사라는 게 있어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이렇게 하면 되게 글로만 읽으면 되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재조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험 가입자가, 그러니까 계약자 말하는 거예요.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자룡이라는 손해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했어요. 우리 단순하게 피해율이 30%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계약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농지가 30%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조자룡이라는 손해평가사가 와가지고 30%를 책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 나는 50%는 나올 것 같다라는 뭐 현장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사, 이 서류는 제조사 양식 그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걸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30% 이게 30%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자기 농지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은 무슨 서류, 제조사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조사 신청을 7일 이내에 하면 이 조자룡이란 사람 말고 다른 뭐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강감찬이 조사를 했는데 뭐 38%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2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0%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26%로 올라갑니다. 재조사 값으로 올라가요. 마지막 조사 값으로 올라갑니다. 재조사는 되게 신중하게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원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피해율이 작게 나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꼭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손해평가반이 와야 돼요. 조자룡이 30%라고 주고 왔다고 해가지고 너 와서 다시 해줘는 안 됩니다. 꼭 다른 사람이 와서 보험회사 아니까 농협손해보험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이게 재조사고요. 꼭 7일 이내에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자룡 이분이 30%를 안내했을 때 계약자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 이런 재조사가 있다는 것들을 뭐 안내해주기도 하는데, 그냥 막연히 재조사가 있으니까 다시 조사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고, 다시 조사했을 때 피해율이 이거보다 적으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까지도 이 조자룡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계약자한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조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요. 이 뒤에 검증조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검증조사는 재조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재조사는 계약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와서 좀 봐줘. 이게 재조사라면, 검증조사는요, 우리 손해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조자룡이 30% A 농지를 30%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B 농지, C 농지, 뭐 D 농지, E 농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전부 21%, 16%, 23%, 16% 뭐 이래요. 다 혼자 조자룡일이 조사한 사람만
30%고요. 뭐 강감찬이 조사한 사람, 뭐 을지문덕이 조사한 사람, 뭐 관우가 조사한 사람, 장비가 조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20% 언저리예요. 같은 마을인데.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조사를 보냅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조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랜덤으로 보통 확인을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골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골라서 하는 경우고, 랜덤으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냥 A 마을이 있어요. 농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을 해요. 뽑아요. 랜덤으로. 그래서 검증을 합니다. 조사가 잘 됐는지.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조금 이상합니다. 조사가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이 한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조사한 세부 내역들의 농지들 있죠?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씩 잘 됐는지. 네, 요게 곧 검증조사예요. 근데 이제 뭐 손해평가사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고의성이 발견되면 이제 징계 같은 거를 받겠죠. 뭐 고의성이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표본 구간을 예를 들어서 4구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4구간을 하기가. 그래서 표본 구간을 여기 하나만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되게 고의잖아요. 그죠? 고의죠. 이런 경우는 검증소에 걸리면 이제 징계를 받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 표본 구간을 떠야 되는데 농지 입구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4구간을 뜨긴 떴는데 농지 입구가 여기면 요렇게 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본은 군데 떠야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표본조사는 단위 면적을 환산한 거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부분도 있고 덜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검증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 것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조사와 검증조사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증조사 같은 경우는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과평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재조사는 계약자가 불만이 있으니까 좀 다시 해줘 라고 하는 게 재조사입니다. 네,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로 넘어왔습니다. 낙과는요, 네, 아시겠죠? 나무에서 다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뭐 해가지고 떨어진 과일을 의미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새는 거예요. 낙과, 다 떨어진 과일들이죠. 네, 전수조사라고 하면, 네, 방법 없습니다. 다 세야 됩니다. 네, 엄지손가락이 제가 빠질 것 같다고 해놨는데, 네, 그 개수기라고 있어요. 네, 그걸로 눌러가면서, 누르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누르면은 숫자가 카운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일일이 세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곧 낙과이죠. 네. 보이시죠? 이쪽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왼쪽은 뭐 좀 덜한데, 왼쪽은 이제 조사 갔는데 이제 왼쪽 과수원 같은 거 걸리면 쉽죠?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과수원 같은 거 걸리면, 네. 그냥 복불,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왼쪽 과수원보다 오른쪽 과수원이 수당이 높으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낙과량은 수당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주수나 뭐 면적 이런 거는 조금 반영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참, 그래요. 굉장히 힘들죠? 오른쪽 같은데 걸리면. 네, 요게, 이렇게 떨어진 과수원, 떨어진 과일. 네, 요게 곧 낙과입니다. 네. 이렇게, 낙과 세다가 이제 어두워져가지고요. 네, 후레쉬 켜고 진짜로 세기도 하고, 모기도 막 뜯기고, 네, 좀 극한
직업이라고 어떤 분은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글쎄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고 뭐 사진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돈 벌면서 취미생활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바깥 활동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한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들, 떨어진 과일들이 곧 낙과입니다. 낙과 같은 경우에 왼쪽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세면 되죠. 뭐 많건 적건 그냥 세면 됩니다.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계약자분이 저렇게 다 모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곳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 현장 보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뭐 엽과수, 나쁘게 이야기하면 엽과수원에서 뭐 갖다가 부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왼쪽도 뭐 이렇게 골고루 뿌린다면 뿌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 이제 달려있는 것하고 떨어진 거하고 비교해서 대충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참 난감해요. 네, 이런 경우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현장 보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때그때 이제 지침에 따라서 조금 뭐 풀어주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별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떨어진 거 그냥 세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이 사례들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 조사하시다 보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이런 떨어진 요런 과일이 곧 낙과입니다. 네, 그 다음엔 착과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네, 착과. 그러니까 떨어진 거와는 반대죠. 낙, 착, 네, 붙어있는 거죠. 나무에 달려있는 게 착과입니다. 그럼 이 착과는 뭐가 중요한 거냐? 뭐 떨어진 거야 우리가 떨어진 게 피해과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착과는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보험에 처음에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요, 제가 과수원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몇 개가 열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과수원에 올해 몇 개가 열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가입은 해야 되는데 몇 개 열릴지 알고 가입하지 않잖아요. 3만 개, 작년에 3만 개가 열렸었어요. 작년에 제 과수원에 예를 들어. 그래서 올해도 3만 개 정도 열리겠지? 하고 3만 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재해도 없었고요. 재해가 있어가지고 뭐 냉해를 입어서, 예를 들어서 냉해를 입어갖고 1만 개밖에 안 열렸다. 그러면 냉해를 입어서요. 그러면 재해 때문에 2만 개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뭐 보상이 나오겠죠. 근데 아무런 재해가 없었는데 그냥 1만 개밖에 안 열렸어요. 생물이다 보니까. 저는 가입을 3만 개 했는데, 그러면은 돈을 3만 개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료를 냈는데 1만 개밖에 안 열렸잖아요. 네, 환급 받아야죠. 2만 개는. 그죠? 네, 2만 개는 환급 받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걸 이제 차액보험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재해가 없었을 때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재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겠죠. 2만 개에 해당하는 뭐 어떤 약관상의 보장을 받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열렸는지 착과된 과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이 환급을 받거나 재해가 없을 때는, 재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거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착과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과거든요. 여러분 사과 나무 보시면 사과가 이렇게 5개가 달려 있어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과예요. 5개 이렇게 한 과총. 원래 꽃이 5개가 피거든요. 이렇게 꽃이 5개가 이렇게 펴서 그대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꽃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중심화, 이게 1번 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개로 뻗어가는 거예요. 2개, 3개, 4개, 뒤에 5개 있을 거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뭉치당 5개씩 열리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 둘, 3개, 4개, 저 뒤에 어딘가에 5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이제 요 가운데 가장 큰 사과, 요 가장 큰 사과를 보통 우리가 중심과라고 해요. 가장 크고 이제 메인이 되는 사과죠. 그런데 이 사과를, 우리 사과 나무, 사과 열린 거 보시면 보통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5개가 달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을 전부 1번과 제일 큰 애를 남겨두고요. 전부 다 따버릴 거예요. 영양분이 100이 있다고 하면 얘도 20, 얘도 20, 20씩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요. 얘를 전부 다 따버리면서 영양분을 얘한테 오로지 100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5개가 지금 착과가 되어 있지만 몰아주는 거죠. 다 따버릴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얘 5개로 나눠 가질 영양분이 고스란히 얘한테 가기 때문에 얘가 빛깔이나 당도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곧 적과라고 합니다. 적출한다 할 때 그 적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적출한다 그래서 전부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과는 곧 과일을 남겨놓고 전부 다 따버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적과라는 얘기가 나오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전부 다 따버리는 게 적과입니다. 해거리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해거리는 해를, 그러니까 연을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무가 엄청 많이 달리면 우리 그 사람으로 따지면 한 8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또 낳으려고 하면 이제 도장 찍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달면 이 나무가 다음에 많이 못 열어요. 해를 한번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정적인 수입이 안 되죠. 이 많이 단 게 개수는 많지만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적과하는 이유처럼. 그래서 적당한 수를 매년 꾸준히 적당한 좋은 상품에 좋은 질을 위해서 적당하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겨놓고 전부 다 따버리는 행위가 곧 적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에 나오는 용어 하나만 더 배우고 갈게요. 적과, 후, 착과, 수라고 나오죠. 그죠? 적과를 다 끝낸 이후에 착과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나무 아까 보시면 막 5개가 붙어있고 5개 막 붙어있는데 이걸 다 착과수로 세버리면 벌써 20개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개만 남기고 따버릴 거고, 한 개만 남기고 따버릴 거고, 한 개씩만 남기고 전부 다 4개씩 따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우리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할, 처음에는 5개가 있지만 여기선 1개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따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적과가 끝난 착과수가 곧 진짜 수확할 개수예요. 적과 이전의 착과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막 5배씩 달려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과 후의 착과 수가 곧 진짜로 수확할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3만 개를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재해를 입어가지고요 10,000개밖에 안 열렸어요. 이 10,000개밖에 안 열렸다는 이유는 물론 적과 후 착과 수가 되는 거죠. 적과 이후에 착과 개수가 10,000개다. 그러면 원래 3만 개 열려야 되는 과수원인데 재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재해가 있어서 뭐 냉해 같은 게 있어서 적과 이후 착과 수를 세봤더니 10,000개다. 그러면 20,000개는 피해를 입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적과 이전의 착과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곧 수확을 할 개수고 처음에 가입할 이 3만 개도 애초에 수확을 할 것을 우리 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을 계산해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적과 이전의 착과 수는 의미가 없고 적과 후, 적과 이후 착과 수가 N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적과의 용어, 아까의 착과의 용어 합쳐가지고 적과 후, 착과 수의 용어까지 배웠어요. 이 뒤에 또 이제 뭐 기준 착과수라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또 뒤에 나중에 조사 관련 용어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배 용어랑 뭐 수확량 관련 용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용어를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시고 용어랑 친해지시다 보면 나중에 학습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